반갑습니다. 보험대학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없이 강조드렸지만 이 수술비 보험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필수 보장은 아닙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어떤 분들에겐 이 수술비 보험이 충분히 필요한 보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수술비 보험이 어떤 분들에게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1에서 5종 수술비만 가입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 N대 수술비도 함께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생각보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에서 5종 수술비를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이 1에서 5종 수술비를 추천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1에서 5종 수술비와 N대 수술비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상황에 따라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오늘 영상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수술비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제가 여태까지 보험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느낀 추천 플랜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수술비 특약의 보상 방식과 보상 금액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상 방식의 차이부터 한번 볼까요? 1에서 5종 수술비는 약관에 명시된 수술 분류표를 기준으로 수술의 방법에 따라 보장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즉,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진행하더라도 1에서 5종 수술비는 관열 수술인지 비관열 수술인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N대 수술비는 다릅니다. 질병의 종류만으로 기준을 판단하기 때문에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보상 금액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결국 관열, 비관열에 따른 차등 지급이 없는 구조, 이게 바로 N대 수술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보장 금액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에서 5종 수술비는 종별로 금액이 단계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즉 1종보다 2종이 같거나 더 높아야 하고 2종보다 3종이 같거나 더 높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3종보다 4종, 4종보다 5종이 같거나 더 큰 금액으로 설정이 되는 구조이죠. 이런 식으로 종이 올라갈수록 보장받는 금액이 커지는 방식으로 가입 금액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N대 수술비의 구조를 살펴보면 보험사마다 세부 기준은 다르지만 N대 수술비는 보장하는 수술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또한 각 질병마다 가입 금액이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죠. 보장 범위로 보면 1에서 5종 수술비가 N대 수술비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편입니다. 반면 N대 수술비의 보장 범위는 1에서 5종 수술비 대비 좁지만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5종 수술비는 관열과 비관열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라는 점, 이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실제 약관에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관을 보면 대동맥, 심막 관열 수술, 심장 내 관열 수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즉 24, 25, 26번까지는 심장과 관련된 관열 수술인 건데, 절제절단이 일어나고 피를 보는 관열 수술은 1에서 5종 수술비에서는 4, 5종으로 분류가 되어 높은 금액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89번 항목을 보면 내시경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고주파 전극 등을 이용한 경피적 수술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89-1번 항목에는 뇌, 심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즉 이러한 수술들은 3종 수술비 금액으로 보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심장 관련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관열적 수술을 받으면 4종이나 5종 수술비로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비관열 수술을 진행한 경우에는 3종 수술비 수준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에서 5종 수술비를 가입해두면 디스크 수술 역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디스크 수술도 관열 수술과 비관열 수술 나뉘기 때문에 관열인지 비관열인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약관 왼쪽을 보면 9번 척추골, 골반골, 추간판 관열 수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3종 수술비로 분류가 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디스크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89번 항목에 내시경, 카테터, 고주파 등을 이용한 경피적 수술이라면 비관열 수술에 해당이 되어 2종 수술비로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비관열 수술의 대표적인 예로는
디스크 수술 외에도 고주파 치료나 열치료술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비관열 수술이라면 2종 수술비에서 관열 수술이라면 3종 수술비에서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1에서 5종 수술비와 엔대 수술비의 구조적인 차이는 암 수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암 수술 역시 마찬가지로 관열적 수술이냐 비관열적 수술이냐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 적용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1번 항목에 관열적 악성신생물 근치 수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관열적인 암 수술, 다시 말해 절제나 절단이 포함된 수술을 받게 되면 보시다시피 1에서 5종 수술비에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종수술비는 암 수술도 보장이 된다는 말이 바로 이 조항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암 수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절제하거나 개용, 개복, 개도 수술을 하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시경 수술이나 상기 이외에 기타 악성신생물 수술로 진행이 된 경우라면 3종 수술비에서 보장을 받게 됩니다. 또 약간 아래쪽을 보면 악성신생물의 근치 방사선 조사 항목도 있는데요. 이건 암 진단 후 수술이 아닌 항암 치료만 진행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이 역시 3종 수술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감마나이프나 정유적 방사선 치료 역시 3종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죠. 정리하자면 암의 경우 관열 수술은 5종, 비관열 수술은 3종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 엔대 수술비는 구조가 다른데요. 이 담보는 관열 수술인지 비관열 수술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병의 종류를 기준으로 가입 금액이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즉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상관없이 약관에 명시된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엔대 질병 수술비 금액이 그대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1에서 5종 수술비와 엔대 수술비는 보험금 지급 세부 규정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1에서 5종 수술비의 경우 같은 질병으로 여러 종류의 수술을 받거나 동일한 수술을 2회 이상 받더라도 한 번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금액으로 1회 지급이 됩니다. 다만 다른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다면 그때마다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구조는 아닙니다. 일부 회사는 종수술비도 매회 지급형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점차 365일 이내 1회 한도 지급으로 지급 기준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반면 엔대 수술비는 조금 다릅니다. 해당 질병의 진단이 확정이 되고 그 질병으로 수술을 받기만 하면 수술 1회당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즉 같은 질병이라도 1년 안에 2번, 3번 반복해서 수술을 받았다면 그때마다 매번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대표적인 수술 몇 가지를 기준으로 1에서 5종 수술비와 엔대 수술비가 어떻게 다르게 지급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암 수술의 경우를 살펴보면 1에서 5종 수술비에서는 관열 수술은 5종, 비관열 수술은 3종에서 각각 보장이 됩니다. 반면 엔대 수술비에서는 암 관련 수술이 보장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암 수술비 특약을 추가로 넣어야 합니다. 다만 암 수술비 특약은 보험료 부담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차라리 암 진단비를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암 수술까지 고려한다면 엔대 수술비보다 1에서 5종 수술비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번에는 질병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뇌질환의 경우 1에서 5종 수술비에서는 관열 수술은 5종, 비관열 수술은 3종으로 지급이 됩니다. 반면 엔대 수술비는 질병 코드 I60에서 69, 즉 뇌혈관 질환 코드에 해당하기만 하면 관열과 비관열 구분 없이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1에서 5종 수술비에서는 관열은 5종, 비관열은 3종, 엔대 수술비는 관열, 비관열 관계없이 넓게 보장합니다. 이 부분은 엔대 수술비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디스크 질환은 다릅니다. 1에서 5종 수술비에서는 관열 3종, 비관열 2종에서 보장을 받고 엔대 수술비는 척추 변형, 척추 병증, 추간판 장애 등 관련 질병 코드로 수술을 받으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의 경우 자주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자궁 폴립입니다. 이런 경우 1에서 5종 수술비에서는 대부분의 회사가 2종 수술비 특약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대 수술비는 자궁의 평활근종이나 자궁 폴립에 해당하는 질병 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항목으로는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해로 인해 수술을 받는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질병 종수술비에서는 보장되지 않더라도 대부분 가입 시에 함께 구성하는 상해 종수술비 특약을 통해 수술은
수술비는 별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엔대 수술비는 한정된 질병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해당 질병 코드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간, 배, 심장 질환의 경우 1에서 5종 수술비에서는 관열 수술 4종, 비관열 수술은 1에서 2종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엔대 수술비는 바이러스 감염, 간질환, 폐기종 등 약관에 명시된 특정 질환에 한해서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장기 수술이라도 보장 범위 자체는 1에서 5종 수술비가 훨씬 넓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에서 5종 수술비와 엔대 수술비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에서 5종 수술비의 장점부터 한번 볼까요? 이 담보는 암 수술도 보장이 가능하고 대장 용종 제거 수술 역시 보상 대상에서 포함이 됩니다. 또한 상해로 인한 수술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장 범위가 넓은 포괄형의 담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엔대 수술비보다 1에서 5종 수술비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엔대 수술비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열, 비관열 수술을 구분하지 않고 질병만 기준으로 보장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 심장질환 보장 범위가 넓은 편이 아니라 예를 들어 부정맥, 류마티스성 심장질환, 심부전 등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심장질환 관련한 보장도 좋은 편입니다. 게다가 일부 보험사에서는 같은 질병으로 여러 번 수술을 하더라도 매회 지급이 가능한 구조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1에서 5종 수술비에 대한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비관열 수술의 경우 보장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있고요. 또한 1년 이내에 같은 수술을 2번 받더라도 한 번만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한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조건은 아닙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약관에 365일 동일질병 1회 지급이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엔대 수술비처럼 동일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수술을 할 때마다 매회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종수술비라고 하더라도 보험사별 약관에 따라 반복 지급이 가능한 구조도 존재한다는 점, 이 부분은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반면 엔대 수술비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암 수술에 대한 보장이 취약하다는 점, 그리고 대장 용종 제거 수술 역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해로 인한 수술은 보장하지 않으며 질병의 종류와 질병 코드가 약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즉 해당 질병 코드에 정확히 포함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에서 5종 수술비에 비해 보장 범위가 더 좁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수술 방법들은 꾸준하게 등장할 것입니다. 현재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술이라도 그 수술이 절제나 절단이 포함된 형태라면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보장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1에서 5종 수술비, 즉 종수술비 중심의 설계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수술비 보험은 결국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한쪽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5종 수술비와 엔대 수술비를 같이 구성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할 수 있습니다. 즉 넓은 보장 범위를 가진 종수술비에 매번 지급이 가능한 구조의 엔대 수술비를 더하면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도 훨씬 더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40세 여성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래서 5종 수술비와 엔대 수술비를 모두 포함했을 때가 월 보험료가 약 4에서 5만원까지도 올라갑니다. 물론 이 정도 금액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두 담보를 함께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에서 5종 수술비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수술비를 메인으로 구성하면서 뇌, 심장 관련 수술비 중 비관열 보장이 적은 부분은 별도로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담보를 함께 준비하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종수술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전체 보험료를 3만원대 수준으로 합리적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종수술비와 엔대 수술비 중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종수술비를 권해드릴 것 같습니다. 둘 중 어느 쪽도 완벽한 선택은 아니지만 그나마 보장 범위가 넓고 활용도가 높은 특약이 결국 더 오래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비 보험은 필수 보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분들이
평생 동안 수술을 여러 번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실손보험에서 기본적인 수술비는 이미 보장을 하고 있고 암, 뇌, 심장처럼 큰 질환 대비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수술비는 상대적으로 후순위 보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싶거나 현재 내 보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는 새벽 2시까지 상담이 가능한 설계사로 무조건 해지나 갈아타기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항상 정직한 기준으로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대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